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대한광통신이에요. 자, 이제는 이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좀 과거에 물리셨던 분들, 고점에 잡으셨던 분들, 지금부터는 단 한 주라도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광통신을 과거 구경만 하다가 한 번도 매수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지금부터 하루에 12주씩이라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런지 단순하게 차트가 내려와서 매수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대한광통신이 왜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대한광통신 3월 달부터 2월 달부터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4월 달에 한 번 더 추천을 드렸었는데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보다는 아직 살짝 위에 있지만 지금부터 담아야 되는 이유를 팩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우리 시장의 수급을 먼저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대한강통신이 가지고 있는 9월까지 호재들, 9월에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담아야겠죠. 자, 그런 부분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의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뭐 전부 다 이게 빨간색인데 뭐 이거 굳이 보실 필요 없고 이거 거래대금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6월 말 이렇게 6월 말에 우리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50조, 60조, 이렇게 막 67조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죠? 34조. 이 34조도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도 34조.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 말이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던 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맞아요. 그들이 코스피를 거의 뭐 1만 포인트 근처까지 움직였죠.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코스닥은 정말 초토화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9월에 뭐가 있죠? 코스닥 승강제.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미래적 가치가 큰 기업들, 실적으로 증명하는 기업들은 프리미엄군에 이제 그 등급이 돼가지고 이런 뭐 국부펀드나 해외 이런 유명한 자산운용사들에서 많은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했을 때 일단은 코스닥 전체의 수혜가 예상되는 거고, 현재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줄어든다는 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의 시간을 갖는다. 그 조정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흔히 손바뀜이라고 얘기를 해요. 남은 이런 수급들, 그 수급들이 이제 뭐 코스닥이든 아니면 그동안 좀 큰 조정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로 이제 분포가 되는데, 무조건 떨어진다고 해서 수급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지만 수급이 들어가요. 그게 바로 이제 대한강통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대한강통신의 수급을 보게 되면 뭐 6월 23일부터 이렇게 7월 8일까지 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저점 매수세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일부 좀 매수세가 나왔는데 오늘은 뭐 크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일부 매수세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 6월 말 6월 말이면 요런 식이 되겠네요. 요런 시기가 됐고, 요렇게 그리고 이제 이 대략적으로 10,000원에서 12,000원 구간, 요 구간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물량을 조금 많이 포지션을 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요 파란색 선이 120선이죠. 우리가 그래서 경기선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이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이 해당 산업이나 대장주가 이탈했을 때는 이 산업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주가가 워낙 강하게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추세를 이탈한 건 맞아요. 자, 그리고 요 선이 21선이라 그러는데 이제 단기 이평선, 그러니까 이거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21선을 단기 이평선이라 부르고 우리가 보통 실크로드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1선을 지지했을 때 매수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 5월 말이 되면서 21선 밑으로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캔들이 21선 부근만 오면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단기 이 매도 물량에 대한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무너진 거고, 최근의 흐름은 뭐예요? 21선에 대한 저항은 받고 있지만 저점에 대한 기술적 반등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저점 매집이 이뤄졌다. 하지만 저점 매집은 이뤄졌지만 공격적인 순환매가 아직 나오진 순환 매수가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가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눌림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모두 다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눌림목이 오는 구간에서 흔히 말해서 몰빵해가지고 여기서 팔고 싶잖아요. 이게 모두 다 그래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지난 차트에서 눌림목을 잡기는 쉬워요. 그런데 떨어지는 흐름 속에서 되돌린다 그래도 이 눌림목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느냐? 주가가 눌림이 나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확실한 되돌림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웃돈을 주고 사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예요. 왜? 이 주가의 하락을 멈추는 건 이 물량의 전체 포지션을 보유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이든 큰 손이든 그들이 저점을 잡는 구간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저점이 멈추고 되돌리는 흐름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되돌리는 흐름은 뭐예요? 다만 차트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무조건 매수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올라오는지 올라와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 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수급이 존재하는가. 자, 대한강통신이 5월까지 여러분 이렇게 급등을 한 거는 엔비디아에서 이제 광 케이블을 쓸 거래.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광 케이블이 매우 필요하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재료가 과연 그 재료를 넘어설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즘에 AI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좀 요약하기도 쉽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만드는 거 자체가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귀찮아서 안 했는데 이제는 쉽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되게 복잡해 보이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요걸 좀 더 좀 진하게 해볼까요? 좀 크게. 자,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죠? 너무 큰가? 자, 이렇게 비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법, 그래서 이제 국가통신정보청에서, 약 55조에서 60조 원의 예산을 걸고서, 이제 뭐 미국에서 약간 저속 지역, 그러니까 뭐 농촌도 있을 거고 인터넷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역들 왜 그러냐면 여러분 AI 데이터 센터가 막 도시에만 지어질 수는 없죠.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이런 막 사막이나 시골 같은데 그런 데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제 그런 저속 지역에다가 이 광 케이블을 깔겠다라고 예산을 내린 게 55조 원이에요. 사실 이게 과거 2023년도에 한번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가 됐고 작년 7월에 재설계 승인이 났고 그리고 9월 36개 관할구역 최종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광 케이블을 설치해야 되는 예산이 60조 원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요거만 봐도 광 케이블 호재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년 9월에 나왔기 때문에 1년 뒤인 이제 올해 그리고 올해 말 최종적으로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 발주 금액이 60조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한강통신이 일단은 요 재료를 봤을 때도 그럴 것이다 해서 이제 진짜 그렇게 된다라는 이슈가 되겠죠. 자, 근데 하나의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벽을 보니까 이 바바 규정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미국에 광 케이블을 설치할 때는 미국 사업을 갖고 있는 미국 회사만 이거를 할 수 있는 수주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예요? 이거 대한강통신은 악재죠. 대한강통신은 한국의 기업이니까. 자, 근데 대한강통신의 시장 진입 전략이 왜 좋게 볼 수 있냐면 대한강통신이 과거에 인수했던 이 TF 네트워크스 미국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대한강통신과 자회사기 때문에 미국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권에서 지금 이런 광 케이블 핵심 사업을 갖고 있는 게 인캣 아메리카라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TF 네트워크스가 인캡 아메리카의 지분을 26년 5월까지 해서 90% 인수를 했습니다. 거의 뭐 최종적으로 인수를 한 거죠. 뭐 또 다른 얘기에서는 이것 때문에 지금 분쟁이 생겼다 하지만 일단 지분은 90%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강통신은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의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봐봐. 미국의 미국 사업 수주를 따려면 미국 회사가 있어야 되라는 이 수주에 정확하게 유일하게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대한강통신이 바로 이 올해 하반기에 있을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대한강통신은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적자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광통신 사업이라는 게 그동안 우리 옛날에 정말 초고속 인터넷 정말 제가 뭐 한 20년 전 제가 학창 시절 그때 막 광케이블 공사 막 그때 이후로는 사실 크게 막 더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는 걸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적자를 지금 이제 조금씩 흑자 전환 이제 26년도에 흑자 전환할 거라고 하는데 과거의 적자를 너무 의미를 둘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거는 산업적으로 이슈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강통신은 바로 이 인캡 아메리카 지분을 90%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사업력을 갖고 수주를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수주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걸 누릴 수가 있냐면 일단은 요 비드 프로그램도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국 26년도 하반기부터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 센터 이제 초고밀 케이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대한강통신 이 미국 사업에 대한 초입 그리고 그 수주가 떨어지면 주가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수주가 떨어지면 실적이 올라가고 실적이 올라가면 수급이 올라가죠. 수급이 올라가면 주가는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논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눌리고 되돌리는 모습을 보이는 현 시점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세요? 의미가 없다라고 보이시나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죠. 다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말씀을 드렸죠? 개인 투자자들은 눌린 목에 사는 게 아니라 눌리고 되돌린 확실한 수급이 들어왔을 때 왜? 우리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확실한 수급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저점 눌린 목은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의 포지션은 어떻게 돼요? 내가 물타기를 하던 신규 매수를 하던 조금씩은 살 수 있겠지만 아직 완벽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투자금의 일부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0만 원을 투자한다면 지금은 100만 원 정도 매수하는 거죠. 나중에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강력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재료를 알고 있으니까 양봉이 나온 건 뭐예요? 아, 이제 그 수주에 대한 이슈가 터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때 사도 조금 더 웃돈을 주고 사야겠지만 그게 더 확실해요, 여러분. 떨어지는 거 잡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흐름은 1차 눌림목이 형성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아까 뭐 코스피의 시장의 흐름을 보더라도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 환율이 다시 1,400원대로 내려왔죠. 물론 지금도 사실 싼 건 아닙니다. 원래는 1,400 초반까지 가야 좀 안정적인데 최근에 워낙 고환율이었죠. 제가 봤을 때는 이 1,420원대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랑 다른 게 뭐라면 그때는 이 고환율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주도를 했다면 이제는 환율이 내려간 상황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들이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로 인한 조정은 있겠지만 이제는 기술적 저점에 다 왔다. 그리고 코스닥은 승강제 도입이라는 호재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에 돈이 들어올 일이 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가장 수급을 많이 넣을 때 뭐예요? 가장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바로 그 기업이 저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광케이블 사업도 좋지만 반도체 이 소부장 쪽도 정말 좋은 이슈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는 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더 크게 움직이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그런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주식 투자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집중하셔야 되고 제가 앞으로 정말로 좋은 기업들 많이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뭐 과거에 대한강통신도 그랬고 삼성전기도 그랬고요. 제가 MLCC 엄청 많이 얘기했죠. 이제 MLCC를 능가하는 사업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대한강통신 절대로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소액 비중으로 천천히 준비하시다가 제가 원하는 기준봉이 나왔을 때 우리는 강력한 베팅을 해서 그때 목표가는 당연히 신고가다. 그래서 먼저 재료를 말씀드린 거고 차트를 나중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돈 되는 이야기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정말로 엄청 대단한 종목을 찾아냈어요. 자, MLCC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고 과거에는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 MLCC 관련주 하면 뭐죠? 삼성전기죠.
26년 2월에 27만 원이었던 주가가 220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1000%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1000% 올라갈 때 이 보여줬던 핵심적인 이슈들이 있었어요. 바로 보시게 되면 이 AI 서버 MLCC 가격 급등해가지고 2월 달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때 세계 1위 기업이 무라타가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도 한두 차례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서 다시 한번 인상을 하면서 이 2월 23일 말에 인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바로 27만 원의 주가가 220만 원까지 갔습니다.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 AI 발전이 이 삼성전기를 220만 원까지 이끌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제2의 삼성전기가 될 만한 기업을 찾아냈어요. 바로 그 핵심은 바로 반도체 이 부품 관련주인 CCL입니다. 보시게 되면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글로벌 인쇄회로 기판 핵심 소재인 동박 적층판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 26년 7월 7일부터 이 지금 이 중국의 기업이 PCB 가격을 10에서 15%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6월 12일에 이미 20% 인상을 했고 6월 17일에도 10% 인상을 한 거예요. 근데 7월 달에 또 10%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CCL 원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미 선급금을 낸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가격 보장은 해주겠지만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공급 보장은 하겠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정을 줄 수 없다. 왜? 앞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다. 자, 지금 삼성전기가 끌고 있는 MLCC 흐름과 똑같죠. 바로 우리는 그래서 CCL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CCL이 무엇이냐? 마찬가지 이 반도체에 전력을 보내는 하나의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반도체 보시면 이런 부분들 많이 나왔죠. 이런 부분을 CCL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핵심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소재 쪽에서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두산이 핵심적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으로서는 두산, 그리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그런데 이런 차트 보시면 어때요?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죠.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뭐죠? 결국 수주가 붙으면, 실적이 붙으면 수주가 붙고, 수주가 붙으면 수급이 붙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원리에서 아주 좋은 타이밍에 주식을 사서 좋은 가격에 팔아야 되죠. 그런데 이 두 종목은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사야 될까요?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종목을 살펴보면서 실질적으로 중국과 일본에 그리고 미국 쪽에 납품을 하는 제가 그 기업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기업의 차트를 보니까 반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급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누군가 봤더니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업이 제2의 삼성전기가 될 거고 이미 수급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무료로 나눠 드릴 겁니다. 자, 이 종목 받아가신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누르셔서 구독자 인증해 주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5786-4071 번호로 주식대장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한 다음에 제2의 삼성전기가 되는 그 기업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주식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